안녕하십니까. 우리 특목반 친구들 집에서 잘들 학습을 하고 있나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관계사를 배웠었고요. 관계사 정말 내용이 많았었죠. 그 다음에 문제도 풀어봤을 텐데 어떻게 정답률이 잘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떨어져서 온라인으로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문하는데 좀 제한적인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제 곧 코로나가 끝나고 여러분들이 학원에 오게 됐을 때 그때 우리 얼굴 보고서 여러분들 그 전에 문제 틀렸었던 것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꼭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그래도 수업은 계속 돼야 되니까 오늘은요 13강의 관사 및 지시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필요하시고요 여러분들. 교재 페이지는 90페이지 91페이지고 거기에 나와져 있는 이러한 내용들을 선생님이 프레젠테이션 PPT로 구성을 해서 수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봐야 되는 내용이 정관사, 더, 관사의 위치, 기타 중요한 쓰임, 그리고 지시사까지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은 정관사, 더, 부정관사, 언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하고 언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법에서 얘의 이름은요, 더는 정관사라 그러고요, 어나 언은 부정관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특정하다라는 거지. 그리고 이거는요, 특정하지 않은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고 이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하고 어하고요,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항상 뭐 앞에 와요? 명사 앞에 오죠. 즉 더나 어를 쓴 다음에 명사가 온다라는 것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특징이 있어요. 일단은 이것도 모르는 친구도 있을걸? 어는 언제 씁니까? 이거는요, 당연히 불특정이고, 근데 이거부터 여러분들 책에다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불특정하고 아니면 그냥 막연한 그러면서 셀 수 있는 것이 하나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게 바로 on이 되겠죠. 물론 on은요 a, i, o, u, e에 해당하는 발음으로 시작했을 때 on을 쓴다라는 거 알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더는요 한국말로 봤을 때 그거 이런 뜻이에요. 그거, 즉 말 자체에서 보다시피 특정한 걸 얘기하는 거죠. 특정한 거.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둘 다 알고 있는 특정 명사를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 이것도 알고 계실 텐데 이거 은근히 모릅니다. 자, 더는요 뒤에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 뭐랑 쓰나요? 라고 하면 생각해보다가 선생님 셀 수 있는 명사하고 쓰지 않나요? 이러는데 둘 다 돼요. 더는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 둘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는 셀 수 있는 명사 그리고 셀 수 없는 명사 이렇게 같이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the pizza was delicious. 그러면 그 피자는 맛있었다. 가능하잖아요. The juice you gave me was delicious. 이렇게 써도요. 네가 나한테 준 그 주스 맛있었다. 주스가 원래 셀 수 없다라는 거 아실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앞에 the air, the water, the pizza, the bread 이런 것이 가능하겠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일단은요. 이 구별을 위해서 좀 어는 언제 쓰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책에서는 더를 가지고서 설명을 하고 있죠. 더는요 그거이기 때문에 이 느낌에 대해서만 우리가 알아먹을 수 있으면 이게 다 똑같아요. 지금 A부터 G까지 여러 사항들이 나오고 있는데 다 그거에 해당한다. 즉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둘 다 알고 있는 거일 때 더 명사를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차근차근 볼게요. 앞에서 언급된 명사, 아니 앞에서 언급이 됐으면 이제 둘 다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야, 어제 선생님이 집에 가다가 고양이 한 마리를 봤어. 근데 그 고양이가 나한테 막 뛰어왔어. 너무 무서웠어. 그 고양이 무서워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고양이 한 마리를 봤어. 이러면 그냥 막연한 한 고양이인 거잖아. 근데 그 고양이가 나한테 뛰어왔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여러분도 알고 나도 안다라는 거예요. 그 고양이가
그 길에서 봤던 그 한 마리의 고양이였다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된 명사는요, 앞에서 언급될 때는 명사를 쓰는데 그 다음부터는 둘 다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뒤에서는 더 명사를 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팀 보드 펜, 팀이 펜 하나를 샀어요. 그리고 그는 그것을 나에게 줬습니다. 그 펜을 나에게 줬다. 그러면 그 펜이 무슨 펜이 되는 거예요? 그가 샀던 펜이 되는 거죠. 그쵸? 앞에서 언급이 된 거를 뒤에서 또 얘기할 때는 이제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둘 다 아는 거니까 이렇게 더 명사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뭐 이거를 대명사로 바꾸면은 이수로 바꿔 쓸 수 있다라는 것도 아실 거죠, 여러분들? 이 또 앞에서 나온 명사를 대신해서 받는 대명사를 쓰는 거기 때문에요. 이거랑 똑같아요. 화자와 청자 둘 다 알고 있는 그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다라고 한번 쳐봅시다. 이 방에 있어요. 이 방에 문은 어떤 문인가요? 얘들아, 그 문 좀 닫아줄래? 이렇게 해. 그럼 선생님 어떤 문이요? 굴쩍굴쩍 이런 사람이 있나? 10명인 누구한테 물어봐도 야, 그 문이 열렸는데 문 좀 닫아줄래? 그럼 알겠어요 선생님. 그래갖고 여기 옆에 있는 문을 열고 닫고 하겠죠. 아니면 이 방에 에어컨이 하나잖아요. 야, 에어컨 좀 우리 끌까? 그러면 어떤 에어컨 끄자라는지 다 알잖아요. 이 방에 있는 그 에어컨 끄는 거잖아요. 그래서 화자, 말하는 사람과 청자, 듣는 사람 모두 그냥 알고 있는 거, 그것도 그냥 덜을 붙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Please close the door. 그 문 좀 닫아주세요. 그러면 둘 다 알고 있을 법한 그 문을 닫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요, 수식어로 한정된 명사. 이것도 그 명사에 해당하거든요. The woman over there is a new teacher at my school. 이게 지금 수식어로 한정이 되는, 수식어로 꾸밈을 받는다는 그러한 명사가 어디 나와져 있습니까? 이거죠. The new teacher. 그리고 꾸밈을 받는 부분은요,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이렇게 앞에 The new teacher를 꾸며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기 있는 여성, 이것도 그러니 저기에 있는 그 여성이요. 야, 저기 있는 저 여자 봐봐. 그러면은 우리 둘이 같이 저 여자 이렇게 되겠죠. 화자와 청자 둘 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그 저기 있는 여자는 새로운 선생님이야. 그 새로운 선생님이야. 우리 학교에서. 되셨죠? 이렇게 뒤에서 전명구라던가 혹은요 또 관계사 아니면요 ing나 pp 이런 것들이 명사 뒤에 붙으면서 그 명사를 특징 지어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도 더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쵸? 자, 뭐 이런 거를 더 예시를 들어드려야 되나요? 한번 볼까요? Now I am looking at a bag이 아니고 the bag that Tom has. 자, 이런 말을 쓰게 된다면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 말하는 거지만은 더 명사를 쓴다라는 겁니다. 왜? 뒤에서 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방이 되게 여러 개가 보일 수 있잖아요. 가방 되게 여러 개 보일 수 있는데 나는 지금 탐이 가지고 있는 그 가방을 보고 있어. 가방 여러 개가 있잖아. 근데 나는 탐이 메고 있는 그 가방을 보고 있어 라고 특정을 지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더 명사가 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D는요, 더 플러스 형용사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모를 수 있나? 더 플러스 형용사는 뭐뭐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름 더 플러스 자체가 그냥 복수죠. 그냥 복수형입니다. 이게 의미가 더 플러스 형용사가 뭐뭐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poor는요, 가난한 사람들이 되는 거고, 당연히 그 다음에 동사 쓸 때 이렇게 복수형의 동사를 쓴다라는 거 수일치일 때도 많이 강조가 되고 있죠. 그래서 더 다음에 형용사를 쓰는 것도 더를 쓰는 특정한 용법이 되겠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맨날 더 young 그러면 젊은이들, the elderly 그러면 뭐 나이 드신 사람들, the poor 가난한 사람들, the rich 부자 사람들, 이거 다 알 거예요. 그런데 조금 응용을 해보면 얘네도 해당이 되겠죠? 더 ing 그럼 뭐뭐 하는 중인 사람들일 거고요. 더
동사 ed나 pp. 그럼 뭐뭐 되어진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더 dying이 뭡니까? 또 dying. 아쉽긴 하지만 죽어가고 있는 중인 사람들 이런 뜻이죠. 죽어가는 중인 사람들이 are crying. 외치고 있습니다. 이런 뜻일 거고요. 그 다음에 the injured 이러면 뭐가 되겠어요? the injured. injure가 다치게 하다니까요. 그 다친 사람들이 되는 거죠. 다친 사람들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이런 거요. 더 형용사만 알지 마시고 더 ing, 더 pp까지도 그 범위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최상급에도 더를 쓰죠. 최상급에서 왜 더 쓸까요, 여러분들? 여기 10명 있어. 야, 가장 큰 애 일어나봐. The tallest man 일어나 보세요. The tallest student 일어나 보세요. 그러면은 지들끼리 키 잴 거 아니야? 나 120이야. 나 135인데. 나 190. 나 2m 3이야. 제일 큰 애 한 명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냥 특정한 그 제일 큰 애가 한 명 일어날 거 아닙니까? 눈 제일 나쁜 애 한번 일어나 보세요. 그럼 막 실력 얘기를 이렇게 하다가 나 마이너스 9.8이야. 그러면 걔가 한 명이 딱 일어나겠죠. 특정한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상급은요. 그렇죠? 그래서 최상급 앞에는 항상 더를 쓰라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This is the best Korean restaurant in Sydney. 시드니에서 가장 최고의 레스토랑이야. 줄을 세웠을 때 가장 최고가 되는 그 하나의 레스토랑이다. 그러니까 더를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좀 더 추가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영어는요, 이런 식으로 어떤 말에 무조건 더를 써야 되는 패턴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게 더 최상급도 하나이긴 한데 조금 여러 개가 더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일단 써드릴게요.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된다. 더 서수. 이것도 마찬가지야.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다 아는 거거든. 10명이 일렬로 쭈르르르륵 서 있어. 거기 두 번째 일어나세요. 그러면은 내가 말하는 두 번째랑 자기도 두 번째인 거 알잖아. 앞에 한 명 있고 내가 두 번째구나. 이렇게 일어날 거 아닙니까? 맞죠? 그쵸? 아니면 10명 중에서 10번째 있는 사람 일어나 보세요. 그럼 내가 10번째면 끝이구나.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쵸? 서수는요. first, second, third 하는 거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서수에서도 더를 꼭 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요. the only 항상 써주셔야 되고 the same 도 항상 더를 써줘야 돼요. 꼭이요, 꼭. 이거는 여러분들 독해할 때 한번 보세요. 한번 눈여겨보세요. 한번 지금 책을 열어서 찾아봐도 좋습니다. 항상 이런 말 앞에는 더가 쓰여져 있다. 그 다음에요, 마지막 하나, the very. the very는요, 이거는 어떤 관행 표현 같은 거고요. 바로 라는 거죠. The very man, 저 사람이 바로 그 남자야. He is the very man that I talked about yesterday. 내가 어제 얘기했던 바로 그 남자야. 이런 거요. 자, 그래서 영어에서 은근히 더를 꼭 써줘야 될 때가 있다. 더 최상급, 더 서수, the only, the same, the very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F요. 대표성을 나타내는 명사, 종족 대표. 그러면 더 타이거 캔 수임했을 때 이렇게 만약에 더 타이거를 쓰게 된다면 이거는요, 그 특정한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특정한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호랑이는 수영할 수 있어. 저 호랑이는 못하는데 그 호랑이는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닌 겁니다. 종족 대표인 거예요. 동물 중에도 동물 얼마나 많습니까? 침팬지도 있고 기린도 있고 사슴도 있고 코알라도 있고 요렇게 되게 많을 텐데 그 중에서도 이 호랑이라는 종족은 수영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인 겁니다. 아시겠죠? 호랑이라는 종족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표현도 있을 수가 있겠죠? The cat is cuter than the dog. 이렇게 쓰면 이거는요. 물론 문맥에서 앞에서 개랑 고양이가 나왔으면 야, 그 고양이는 그 개보다 더 귀엽다 이게 가능은 하겠습니다만 앞에 뭔가 나오지도 않았어. 그런데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이런 식으로 더 동물보다 어쩌고 저쩌고 하다라고 하면 얘네가 종족 대표가 되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고양이는 개보다 더 귀엽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대체적으로요. 그리고요, 조금 애석하게도 종족 대표를 나타낼 때 더 명사를 써도 됩니다만 다르게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야, 보편적으로 고양이들이 개들보다 귀여워. 맞아요. 복수형으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대표성을 나타내는 명사를요, 더를 써도 되지만 여기 보면 그냥 복수형, 그냥 복수명사 s를 붙이고요.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또 웃기게도요, 명사도 가능해요. 좀 더럽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요, Tigers can swim. 그러면 호랑이들은 수영할 수 있어. 보편적으로 호랑이들은 수영할 수 있어. 아니면요, A tiger can swim. 이것도요, 호랑이라는 종은 수영할 수가 있는 종이야.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자, 종족 대표를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책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악기 앞에는 무조건 덜을 쓰도록 되어져 있다는 거. 그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셀로 뭐예요? 첼로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덜을 이런 때에 써주게 된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정관사 혹은 부정관사의 위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모르겠어요. 현재 중학교 2학년인 친구들한테는 좀 먼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사실 중학교 때 나오는 문법 문제는 아니고 고등학교 때 나오게 되는 건데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여러분들. 이렇게 위치가 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고등학교 때 나오는 거니까 저런 것도 있구나라는 거를 미리 한번 학습을 해보는 게 좋겠죠. 고등학교 됐을 때에는 반드시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고 지금 중학생인 때에는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거를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뭐냐면 지금 하나 예를 들어드릴 테니까 뭐가 맞는지 한번 보세요. 뭐가 맞는지 한번 보세요. nice car. 이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nice a car. 이게 맞을까요? 어떤 게 맞는 것 같아? 1번, 2번 중에서요? 그럼 많이들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시죠? 그쵸? 이게 틀리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어떤 말을 쓰게 되면 되려 이게 맞을 때도 있어요. 어떤 말이 들어오면 요런 형, 명 이 순서로 쓰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게 생겼냐? 이때는요 그 특정 말이 붙으면 이제 앞에서 이제 다시 소개를 해드릴 텐데 그 특정 말이 붙으면 되려 나이스 컬 이렇게 쓰면 틀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되게 무섭죠? 자, 그래서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So as to how 혹은 however 다음에 형용사 쓰고 그 다음에 부정관사니까 명 이 순서로 써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so as to가 들어갔을 때에는 형, 명 이 순서가 맞다라는 거예요. 형, 명 이렇게 쓰면 틀리다라는 겁니다. 되게 무섭죠? 그러니까요 so as to how 형, 명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형용사잖아요. 그 앞에 오는 얘네가 부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 이런 식의 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we had so good a time. 이게 지금 맞다라는 겁니다. good time 이렇게 쓰면 틀려요. 그래서 우리는 가졌습니다. 굉장히 좋은 시간을. 그리고 this town is as exciting a place as New York. 이렇게 해서 as 구문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 이 장소는 뭐만큼 뭐하다라고 할 때 이 부분을 중학교 때는 그냥 형용사만 쓴다라고 이렇게 배우잖아요. This town is as exciting as New York. 그래서 이 도시는 뉴욕만큼 뭐 쩐다, 대단하다, 재밌다 이렇게 될 텐데 이렇게 형용사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굳이 명사를 집어넣게 된다면 as가 붙어 있으니까 as 형, 명의 순서로 여기도 as exciting a place as New York 이렇게 쓰게 된다. 되게 무섭죠, 여러분들? So as to how 그리고 however 형, 명을 써줘야 되는 것이 맞다. 좋습니다. 그러면요, 뭐 이런 것도 알고 있잖아요. how 형부 주동. 그럼 감탄문 만들 때도 how 형부 주동 이렇게 나오잖아요. how 형 이렇게 나오잖아.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아시잖아요. what 혁명 주동 뭐 이런 거 배우잖아요. 감탄문 할 때 what 혁명 주동, how 형부 주동 이런 거 배우잖아요. such여 명사, such여 이런 것도 들어본 적 있지 않습니까? such나 what이나 quiet나 rather 다음에 혁명 이렇게 쓰게 됩니다. 이거는요. 혁명 이렇게 써요. 어의 위치가
또 이제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죠. 그래서 This has been such a cold winter. 그래서 그렇게나 추운 겨울이다. such가 있으니까 such a 혁명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it is quite a funny story 이렇게도요. quite a 혁명 이렇게 쓴다는 거죠. 이거는요 입에 붙을 때까지 좀 계속해서 입으로 되뇌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so as to how 형어명, so as to how 형어명, such어 명사, what어 명사, 그다음에 quiet어 명사, rather어 명사 이렇게 좀 외우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게 있다. 그 다음에 all이나 both나 double이나 half요. 이거 지금 조원중학교에서 2학년 때에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애들 되게 많이 틀렸어요. 우리 학원 애들만 맞추고요. 이거는요 all이나 both나 double, half 다음에 정관사를 먼저 쓰고 더 명사를 씁니다. 정관사는 더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게 됐다면, 그러니까 half, 자 이거 한번 보세요. half the price 이러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가격의 반 이런 뜻이죠. 가격의 반. 되게 어색하지 않습니까? 볼게요. I bought this book for half the price. 그러면 원래 가격의 반을 주고 나는 이 책을 샀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패턴을 모르게 되면 어떻게 많이 쓸까요? 더 half price 이렇게 쓸 확률이 크겠죠. 여러분들 더 half price 이렇게 많이들 쓸 수가 있을 텐데 이거는 틀린다라는 거죠. 이건 틀리게 되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half the 명사 이렇게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all the 명사 이렇게 써야 됩니다. both the 명사 써야 되고요. double the 명사 써야 됩니다. 그럼 명사의 2배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요. 예시는요. all the cheerleaders practiced 연습했습니다. until their feet hurt 그들의 발이 아파질 때까지, 그리고 그들의 throats 목구멍들이 were swollen 따가워질 때까지 cheerleader들은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나는 샀습니다. 이 책을 for half the price 반가격에 샀습니다 라는 거죠. half the price 아니면 double the price 그러면요 원래 가격의 2배 주고 샀습니다. 찐따같이. 자, 이런 말이 되겠죠, 여러분들. 이게 나름 생각보다 되게 중요하다. 고등학교 때 이게 문제 나오고요. 이거 암기하고 있지 않으면 무슨 문제냐?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명이라고? unexciting place 이렇게 써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갈 확률이 크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기타 중요한 쓰임을 하기 전에 선생님이 여기에서 생각이 난 게 있어요. 항상 문법 문제가 그런데 여러분들 문법 문제가 어떤 게 있냐면 선생님이 요새 느끼고 있는 건데 이 설명을 해주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게 되겠죠. 근데 문제들이 참 치사한 게 뭐냐면 이 내용에 나오지 않은 것들이 문제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나쁜 책이긴 해요. 근데 그게 많이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만 또 뭐 또 있냐면 두 번째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내용을 이렇게 배웠잖아. 그런가 보다 이러겠지. 근데 막상 문제를 봤을 때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틀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이게 더가 맞을지 어가 맞을지 한번 물어보세요. 자, A가 이렇게 얘기해. A가 이렇게 물어봐요. 선생님 왜 실비아 선생님하고 결혼을 하려고 결심하셨어요? 그 결심하신 이유가 뭐예요? 라고 누군가가 물어볼 수 있겠지? 그러면 좋은 질문이다.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흥미로운 질문이네. 좋은 질문이네. 얘기해 줄게. 그러면 내가 it is a 라고 할까요? 더 interesting. 그거 되게 재밌는 질문이네. 퀘스천이구나.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A가 뭐를 물어봤을 때 그거 좋은 질문이네, 재밌는 질문이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언이 맞을 것 같아요? 더가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응용이 또 안 될 수 있다고요. 배워도. 뭐가 맞습니까? 그거는 재밌는 질문 하나구나. 이게 맞아요. 이거를 쓰면 안 됩니다. 그것은 재미있는 그 질문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선생님, 여기 앞에 질문이 나왔으니까 그것을 지금 듣는 사람도 알고 말한 사람도 아니까 덜을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이 질문은요, 얘가 받고 있지.
이 질문은 하나의 재밌는 질문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것은 하나의 재밌는 질문이잖아. 이렇게 해서 더를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뒤에 문제가 나올 거고요. 틀릴까봐 미리 선수 친 거야. 왜? 배웠는데도 문제 틀리면 기분이 나쁘거든. 그래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기타 중요한 쓰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에 있어서의 중요한 쓰임이냐면 이 관사 얘기하는 거죠. 부정관사나 정관사에 해당하는 이 관사의 중요한 쓰임이요. 되게 재밌는 거예요. 관사가 두 개면 두 개의 사물을 나타내는 거고 관사가 한 개이면 한 개의 사물을 나타낸다 라는 게 되게 재밌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The blue and the yellow shirt are both on sale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여기 이렇게 쓰고 있죠. The blue 그리고 또 yellow 그 다음에 shirt. 선생님 여기다가 S를 왜 안 쓰나요? 두 개라면 이러는데 blue shirt, yellow shirt 이렇게 하나하나씩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일단은 S를 안 쓰는 건데요. 파란 티 그리고 노란 티 이 두 개들은 지금 판매 중입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또 이것도 좀 얘기해 줄까? 온 세일은요. 세일 그 판매 중이라는 뜻이에요. 판매. 세일 판매라는 뜻이 있잖아. 이건 판매 중이고요. 그다음에 잠깐만. 잘못 얘기했다. 자, for sale이 판매를 위한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on sale은요. 이게 세일 중이라는 뜻이에요. 디스카운트. 중요. 가격을 좀 깎아서 디스카운트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디스 중이다 이런 뜻입니다. for sale이 판매를 위한 것 판매 중이고 on sale이 세일 중 가격이 내려가져 있는 상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런 식으로 더 블루, 더 옐로우처럼 관사를 하나하나씩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이거 하나 또 이거 하나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 한번 볼게요. The blue and the yellow shirt. 이거는 관사가 어때요, 여러분들?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옷이 이거는 어떤 옷이냐면 파란색과 노란색이 합쳐져 있는 옷이에요. 그런 옷 있잖아요. 선생님 이거는 지금 녹색 100%인데 막 반만 녹색이고 반은 뭐 초록, 반은 노란색이고 이런 옷이 있을 수가 있겠죠. 아니면 뭐 줄무늬 패턴으로 검은 하양, 검은 하양, 검은 하양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럼 the black and white shirt 이렇게 되겠죠. the black and white shirt. 그래서 여기서는 관사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가지고 있는 shirt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단수 하나이니까요. 단수 동사를 needs s를 붙여서 쓰고 있겠죠. 이것은 dry clean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한번 볼까요? 이거 몇 명인지 맞춰보세요. The teacher and the musician is are coming here. 자, 이런 거 한번 볼게요. The teacher and the musician is 또는 are coming here. 여러분들은 is를 쓸지 are를 쓸지 중에서 골라보시면 됩니다. 자, 마음속으로 고르셨나요? 정답 공개할게요. 정답은 당연히 is죠. 선생님 왜요? 선생님 왜요? 선생님하고 음악가 이렇게 두 명 아닙니까? 아니지. 더 하나 있잖아. 그 선생님이면서 음악가. 아니 한 사람이 직업 두 개 가지면 안 돼요? 이 사람이 낮에는 학교에서 가르치고 밤에는요 어디 밴드 같은 거를 하면서 음악가를 할 수도 있잖아. 이 사람이 그쵸? 한 사람이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이면서 음악가 그 사람이 여기로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is가 맞아요, 여러분들. 자, 이렇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당연히 the teacher and the musician 이렇게 하면 두 명이니까 그때는 알겠지만, 그 다음에 노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노는요, 이게 뭐냐면, 노는 형용사예요. 형용사. 노는 형용사다. 뜻이 뭡니까? 뭐뭐가 없는 이런 뜻이죠. 뭐뭐 없는 이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니까 뒤에 그 명사를 쓰겠죠. 그리고요 노는요 이 자체가 명사예요.
이 자체가요. 그러니까 known만 쓰고 동사 쓰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known is known 이렇게 써도 되겠죠. known is known. 그러면 아무것도 알려져 있지 않다 이런 말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뭐 no를 쓴다면요, no person 아니면 no people is here 이런 식으로 써야 되겠죠. 그래서 어떠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다. no person, no people 이런 식으로 써야 되겠죠. 자, 그렇습니다. no는 명사와 사용을 한다. 왜? no는요 형용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no 자체는 대명사 혹은 명사이기 때문에 그냥 그 자체로 쓰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런 게또 가능하죠. I have known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I have known. 그럼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I have no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I have no 이렇게만 끝낼 수는 없죠. I have no money 아니면 I have no friends 이런 식으로 쓰셔야 되겠습니다. money 어떻게 쓰냐? 미쳤나봐. 아 근데 선생님 지금 여기서 버벅거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참 골 때리는 게 있는데 지금 이거 틀렸어. no 다음에 명사 쓸 때요. no 다음에 명사 쓸 때 셀 수 없는 명사라면 단수를 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셀 수 있는 명사를 쓸 때는 희한하게 복수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하나도 없다 이런 의미에서 복수형의 명사를 쓰는 게 no를 쓸 때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요, I have no friend 어떻게 써야 되냐면 friends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래서 no person이 아니고 no people 이렇게 써야 됩니다. No people are here 이런 식으로 써야지 이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들. 참 이게 노자가 거시기하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No restaurants are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어떤 아무 레스토랑, 아무 식당도 허락되어지지 않습니다. To serve alcohol without a license. 면허 없이 술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no는요, no 자체가 부정이기 때문에 부정형을 따로 안 쓰죠. no도 마찬가지고요. 이 자체가 부정이잖아요. 그래서 none of the apples 그러면 사과들 중에 아무것도 are ready for picking yet. 지금 따지는 것에 대한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다. 사과들 중에 아무것도 뭐뭐 되어져 있진 않다. 이 자체가 부정이라서 부정문으로 또 문장을 구성하지 않는다라는 특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조금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뭘 얘기를 해주고 싶냐면 no는요, 얘는 형용사고 얘 자체는 대명사 혹은 명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no는요 이게 뭐가 없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없음이란 뜻입니다. 없음, 그러니까 공 이런 뜻이야. 없다고. 근데 우리가 또 not이라는 게 있잖아요. not은요 아니다 라는 부정입니다. 부정. 여러분들 이 부정이에요. 부정.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될까? I have no toy, I have no toys 이렇게 쓰면 이거는요, 나는 장난감 없음을 가지고 있다. 나는 장난감 없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요, this is not a toy 이러면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장난감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이것도 구별을 해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no는 없다, 그 존재 자체가 없다라는 거고요. not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18살이 아니다. 나는 네 엄마가 아니다. 나는 뭐가 아니다. 새가 아니다. 나는 사람이다. 이런 걸 쓴다라는 거죠. 이게 no하고 not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자, whole는요, whole은 셀 수 없는 명사랑 항상 단수형으로 쓴다라는 거예요. Robert ate the whole pizza by himself. 그 스스로 혼자서 모든 피자를 다 먹었다. whole은 셀 수 없는 명사하고만 쓴다. whole 뜻이 뭡니까? 전체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제 뭐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이 되고 또 some any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some하고 any는 일단은 언제 쓴다라는 것은 구별이 되어져 있죠. 근데 some any는 많은 거예요. 약간 몇몇 개 있는 겁니까? 약간 몇몇 개 있는 거고,
문장 안에서 구별을 해서 써줘야 되는 것은 다 알고 계시죠? some은 언제 씁니까? 이거는요 평서문, 긍정문 두 개 똑같은 거죠. 평서문에서 쓰고요. any는 언제 씁니까? any는요 부정이나 아니면 의문이나 그리고 if 문장에서 기본적으로 쓴다. 아니 물론 뭐 물어볼 때 some을 쓸 때도 있죠. Would you like some pizza? Would you like some drink? 권유하는 것처럼 물어볼 때 그러한 의문문에서 some 쓰는 게 가능하고요. 평서문에서 any를 쓰는 것도 있습니다. 아무, 어떤 이런 의미를 나타낼 때 평서문에도 any를 쓰는 게 가능해요. You can say anything. 너 아무거나 말해도 돼. Just give me anything. 아무거나 주세요. Anybody can do it. 어떤 사람도 그거 다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평서문에서도 쓸 수는 있는데 일단은 그것보다도요. 기본적으로 써문 평서문, any는 부정이나 의문문, if문 이런 데서 쓰게 된다. 개수로 봤을 때에는 이게 약간 몇몇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some any는요. 셀 수 있는 거랑 써요? 셀 수 없는 거랑 써요? 둘 다 됩니다. 둘 다 돼요. 그래서 셀 수 있는 명사를 복수형으로 뒤에 둘 수 있거나 또는 불가사한 명사는 당연히 단수형으로 써야겠죠. 그래서 I met some interesting students. 그래서 some students 셀 수 있는 것은요 복수형의 말로 써줘야 되는 거고요. My family had some fun. 약간의 즐거움을 가졌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셀 수 있을 때에는 몇몇이 이렇게 해석하고요. 셀 수 없는 것을 받을 때에는 약간의 라고 해석을 당연히 하시겠죠. 자, B 한번 가볼게요. few, a few, little 이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게요. a few나 few는요 셀 수 있는 명사를 쓰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 그냥 복수명사 나온 게 아니라 셀 수 있는 명사를 복수형으로 써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셀 수 있는 복수명사고요. little이나 a little은요, 이거는 셀 수 없는 거를 써줘야 되는 거죠. 셀 수 없는 명사를 단수로 써줘야 됩니다. 근데 이 little이 사실 되게 웃겨. 자, little brother도 있잖아요. little brother. 자, 이게 또 뭐도 있냐면요. 그냥 형용사처럼 쓸 때 little을요 small하고 똑같은 의미처럼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little brother 셀 수 있는 데에 쓰기도 해요, 여러분들. 얘가 내 작은 동생이야 이런 거 쓸 수 있잖아요. This is my little brother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자, 아무튼 이건 조금 예외인 거고요. few나 a few는 셀 수 있는 명사 복수형을 쓰고 뜻은요 많은 게 아니죠. 몇몇이 이런 뜻이고요. little, little 이거는요 셀 수 없는 명사라고 쓰면서 약간의, 조금의 이런 뜻으로 씁니다. 그리고요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 어의 여부인데요. 어의 여부. 어가 있으면 셀 수 있는 명사가 조금이라도 있는 거. 어가 있으면 셀 수 없는 명사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a little pizza 그러면 약간의 피자가 되는 거고요. A few people 그러면 사람 몇 명 이렇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어가 없잖아. 얘는요 거의 없는 게 아니고 그냥 no라고 봐버리세요. no, 없음, 없음. 그러니까 이건 약간 있는 거고 이거는 아예 없음.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눠버리면 더 의미가 알아듣기가 편합니다. little도요 그냥 없음이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더 편해요, 여러분들. 좋아요. 그래서 there is a little food 그러면은 작은 음식이 아니라 음식이 조금 있다 이런 말이고요. there is 그냥 little food 그러면은 음식이 없다라고 보시는 것이 더 맞습니다. I have few friends 그러면은 친구가 거의 없다가 아니라 그냥 내 친구가 없다라고 보시는 것이 해석할 때 더 편해요, 여러분들. 자, 이게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죠. 어가 붙어져 있는 상황은 긍정의 의미이지만 조금이라도 있는 거지만 어가 없는 상황은요 부정의 의미이다 라는 게 그냥 no로 봐주는 것이 진짜 더 속 편하다라는 겁니다. A few tourists have visited this year.
그러니까 약간의 방문객들이 올해 방문했습니다. 그리고요, few tourists have visited this year. 이거를요, 그냥 방문객이 방문 안 했다라고 보시는 것이 가장 속 편하다고요. 이거를 우리가 노자로 볼 수 있어야겠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few나 little이나 약간 있는 거예요. few는 셀 수 있는 거, little은 셀 수 없는 거긴 하다. 근데 어를 띈 상태라면 few 셀 수 있는 명사는 그냥 그게 없음, little 셀 수 없는 명사도 그냥 그게 없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almost, all of, most of는요 복수형의 가산명사 혹은 불가산 명사를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 뒤에는요 셀 수 있는 명사 복수형, 셀 수 없는 명사 단수 둘 다 올 수 있다라는 거죠. 선생님 이게 가능한 거예요? 아니 가능하지. All books are for sale. 만약에 이렇게 쓰면 모든 책들이 판매 중입니다. 이렇게 가능하겠죠? 이런 건 어때요? I ate all bread. 아니 셀 수 없는 것도 가능하다니까? 셀 수 없잖아 빵은요. 근데 그거 그냥 내가 다 먹었다고요. 셀 수 없는 그거 자체를 다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되셨죠?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이거 안 읽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드리고요. 그래도 PPT를 화면을 띄워놓고 했다 보니까 칠판에 쓰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업이 조금 빨리 끝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뭐 관계사라든가 접속사라든가 이런 거는 전체적인 내용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칠판에 써서 하는 수업이 맞아요. 그런데 이 관사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요, 이거 책에 나와져 있는 그대로 그냥 전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딱히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이런 거는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수업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또 이 형태의 수업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면 이러한 형태로 수업을 구성해서 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숙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숙제는요, 한번 노트에 정리를 당연히 하셔야겠고요. 91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 문제 풀고, 아니 반드시 푼 다음에 답을 맞춰보세요. 아니 문제 푼 다음에 내가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이거 안 궁금하십니까? 그래서 체크까지, 답 체크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생도 많았어요. 안녕.